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항명 혐의 구속영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군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좀 사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최상병 사건에서 시작이 된 거죠. 예. 집중호우 때 급류에 그 실종자를 찾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숨졌는데, 그런데 이제 구명조끼도 안 입혀져 있어가지고 그거 수사를 했던 인물이 바로 박대령이고요. 네네. 어제 영장 청구하면서 국방부가 왜 구속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로 공지를 했거든요. 네. 내용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 박 대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국방부에 외압이 있으니까 군 검찰에서는 내가 수사를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다른 곳에서 수사해라, 조사해라.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난 28일에 출석은 했는데 진술서만 내고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뭐 당시에 이제 녹취록 같은 거 틀어가지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근거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그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게 있고 또 진술서 내용이 지금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든 겁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다니니까 구속해버리겠다, 뭐 그런 건가요? 이제 그걸 직접적인 근거로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사실은 이제 수사 거부하고 증거 인멸이 더 큽니다. 네. 방금 진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 대령의 진술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이번 최상병 순직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진술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원래 이제 박 전 대령 수사단장이었는데 그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려고 했었죠. 그게 예. 지난달 31일이었어요. 7월 31일입니다. 근데 그냥 넘기려고 한 건 아니고 국방장관의 서명까지 다 받아서, 맞습니다. 결재 받아서 넘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류가 된 거죠. 보류해라, 이런 이제 구두 명령이 내려진 거죠. 네, 그리고 특히 그 내용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까지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보류가 되니까 박 대령이 김계한 사령관한테 물어봤다라고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박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거 국방장관이 사인까지 했는데 왜 보류하라는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네, 사령관이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라고 거예요. 사령관이 박대령한테 말해줬다. 네,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VIP는 대통령실에서 한 회의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장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의미하는 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박 대령이 다시 한번 정말 VIP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끄덕였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박대령 측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술서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네.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 국방부는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용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김 사령관을 조사를 해요. 이제 네.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이제 국회에 여러 인물들이 나왔거든요. 조태영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을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 아예 보고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고 자체가 없었다? 네, 그리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종섭 장관하고 윤 대통령이 통화한 적이 없다. 지금 이종섭 장관은 해외에 나가 있거든요, 출장 때문에. 국방장관. 네, 이제 아까 이 장관하고 통화한 후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사령관이 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통화 자체가 없었다라고 역시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김준일 에디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제 국회에서 뭐 이거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도 이제 답변을 했는데,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물어보니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질책했는지 물어보니까 저도 언론에서 보긴 봤지만 그 부분은 모르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책임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언론에서 봤다? 그러니까 국정기획수석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날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는지, 네. 그 내용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지위거든요. 그러니까 좀 곤란하니까 답변을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뭉개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의 좀 아킬레스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어떻게 이제 탄생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제 검사 윤석열이
가장 뜨게 된 게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시작했을 때 그때 팀장이었는데 원세훈 이제 국정원장이 그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 이래 검찰에서 이런 압력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서다가 이제 좌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제 나와서 이제 그렇죠. 진술한 게 이제 예.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윗선의 부당한 뭐 수사 개입 이런 거에 이제 맞서 싸운 사람이 이제 윤석열 검사여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게 그렇죠. 상징 자본인데 이거를 지금 다 뭉개고 있다. 물론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은 박정훈 대령이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았고 예. 그거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굳이 다르게 뭐 본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얻는 이득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박대령 측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여권에서 정치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치나 관심도 없고 그런 거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본인이 선까지 그었어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검사도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사 때 이제 팀장 때 들이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위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정권의 균열이 시작된 게 사실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에요. 민정수석실에서 있던 거. 그거는 조국 전 장관이 그걸로 1심에서 유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아이 위조 뭐 요거까지 더해가지고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정권의 위기다라는 건데 똑같은 실수를 이제 똑같이 지금 정권이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게 구속을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야 VIP 언급해서 이거 괘씸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간다.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예. 자, 구속이 된 건 아니고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이제 실질심사 결과를 보면서 이 논의는 더 좀 해보도록 하고 일단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박 기자. 김남국 제명 피했다. 어제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그러니까 자문위에서 이 정도면 제명 줘야 한다 이렇게 권고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소위에서 표결 붙였습니다. 이문턱을 넘으면 그 다음에 전체 표결로 가는 건데 이문턱에서 제명안은 걸렸습니다. 네, 시작부터 막혔습니다. 이 소위가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돼 있는데 무기명 투표예요. 그런데 반대표가 3명이 나왔습니다.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징계가 결정이 돼서 전체 회의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부결이 된 겁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송기현 의원이 민주당 간사인데 특위 간사인데요. 네. 그 말을 봐도 특별히 이제 그런 걸 감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리특위가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제명하지 않고 이 건에 대해서 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게 이제 형평성 네, 뭐 국민의힘 부분이죠. 의원들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징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불출마 선언하면서 권리 포기한 것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지난 22일에 제명안 포결하려고 했었죠 소위에서. 네. 그랬는데 갑자기 표결 직전에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 써가지고 불출마하겠다라고 예. 해서 표결이 연기가 됐는데 요거 참작해줬다라는 겁니다. 음. 근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남국 의원의 징계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일단 한번 이렇게 부결된 안건은 다시 못 올려요. 일종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한 거죠. 네, 그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못 올리고 그럼 나머지 징계가 가능한 게 3가지가 있는데 네.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이렇게 나머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명하고 30일 출석 정지 사이에 격차가 너무 커요. 갭이 맞습니다. 너무 커요. 가장 남은 것 중에 제일 센 게 30일 이내 출석 정지인데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의원직을 그렇죠. 잘 자르는 거하고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 30일 이내 출석 정지로 다시 표결을 할지 논의를 하자 이런 게 지금 여야의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일단은 이거 국민들의 눈높이 자체에 너무 안 맞는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지금 비명계 쪽에서는 반발들이 좀 있고요. 특히 원내 지도부하고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갈등이 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뭐 이렇게 표현으로는 전쟁이 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원내 지도부에서 수긍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이제 전쟁 터지는 건 막자라고 해서 양보를 했다. 좀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잠깐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있고, 당 지도부와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 지도부 사이 이견 충돌이 있었다. 이견이 이 있었다.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양보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당내 취재해 본 분위기를 지금 전해주셨어요. 김준일 에디터. 네.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 뭐 이 정도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방탕정당이잖아요. 뭐 이재명 방탄도 하고 이거저거 뭐 다 노웅래 방탄 뭐 다 방탄했는데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잖아요. 지금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근데 뭐 자기 식구들 감쌌다 뭐 이런 비판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 의리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온정주의. 예, 온정주의, 의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논리가 이거예요. 지금 뭐 다른 건하고 비교해서도 좀 과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한 거 아니냐. 정상 참작. 예, 뭐 얘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고 뭐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경찰이나 검찰이 네. 뭐 수사 중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네. 근데 저는 경찰 관두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징계 안 하나요? 아. 예를 들면 변호사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어요. 네, 네.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해요. 네. 저 변호사 이제 안 할게요. 그러면 징계 안 하나요? 아니 인제 안 예. 할게요가 아니고 예. 지금 이제 임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안 할게요죠.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 안 할 테니까 그러면은 징계 안 하는가? 징계는 징계고 뭐 불출마는 불출마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 자체가 굉장히 궁색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처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물 건너갔어요. 이미 왜냐하면은 제명안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논의를 못 하거든요. 윤리특위에서. 네. 그럼 이제 30일 이제 정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출석 정지. 그거는 이제 이게 뭐 논의가 이제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반년 동안 그럼 임기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민주당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들을 이제 지표들을 보면은 특히 2030들의 지지가 엄청 떨어진 게 이 김남국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회복이 가능할까? 이 정도면은 상당히 안 좋은 그냥 눈앞에 어떤 의리만 보고 굉장히 안 좋은 당 전체로서는 아주 정무적 나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사실 정무적으로 볼 때 정말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거리를 여당에 던진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가? 특히 그 전날 그 워크숍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는 결의를 한 다음 날 왜 이런 선택이 나왔는가는 잠시 후에 정성호 의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오염수 아니고 처리수. 이거 어제 국회에서 나온 얘기죠.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도로 정부에서 좀 용어를 처리수로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상태예요. 용어를 바꾼다. 네. 이제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바꾸자라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제 일종의 공을 먼저 던졌거든요. 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해야 된다. 오염 처리수가 IAEA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용어를 그렇습니다. 바꾼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은 원래 지난 5월부터 꾸준히 당내에서 나오긴 했었어요. 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표현을 써왔죠. 이런 뭐 주장을 해왔고요. 이렇게 당에서 운을 띄우니까 어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나왔거든요. 여기서 용어 변경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자기 견해도 검토할 건데 밝혔는데 여기서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은 처리된 오염수다. 그리고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즉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읽힙니다. 당의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일단 제가 TF 쪽에 물어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는 원래 우리 그 용어 쭉 써왔다. 그리고 일본 이익은 관심이 없고 이렇게 이제 용어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오염수라고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횟집 사장님들 뭐 수산시장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무적인 얘기를 당에 좀 물어봤더니 네. 민주당은 핵폐수라는 표현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 싸움에서 이미 지고 시작을 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처리수라는 용어를 확보할 수 있으면 마케팅적으로 훨씬 낫다. 자, 김준호 리더 짧게 논평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 용어 프레임. 예전에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냐 삼성 1호 허베이 스피릿 원유 유출 사고냐에 따라서 삼성의 책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는 태안 유출 사건이 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하면은 삼성 책임을 덜 물었다라는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입장이 이제 처리수고 우리가 이제 일본의 입장을 따라간다. 미국도 처리수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다 핵 오염수, 폐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